처분 또 비슷한 논리니까 관리처분계획하고 환지계획 구분하시라고 옆에 비교하시라고 써놨고요.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법에서 나오죠. 이게 무슨 계획이냐? 분양계획이죠.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분양해 줄지 분양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관리처분계획. 한마디로 건물 교환이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대로 주택이나 건물 줘갖고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 그래서 분양해 주는 것을 소유권 이전해 준다.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분양처분. 몇 월 며칠자로 이전고시합니다. 분양처분의 고시. 그럼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도 다 끝나요. 그리고 분양처분의 효과도 이전고시 다음 날 확정적으로 발생. 그리고 시행자는 분양처분에 따라서 분양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대로 주택 등의 건물 줘갖고 분양해주는 방식, 이거를 관리처분 방식.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하는 게 환지 방식,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해주는 것이 관리처분 방식. 그래서 21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자고 한번 보면 내용,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설계. 분양 설계는 쉽게 얘기하면 동호수 배정.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해 줄지 하나씩 설계하는 거죠. 동호수 배정.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고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고 비슷한 거예요. 동호수 배정하는데요. 이 분양 설계는 언제가 기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 작성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먼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신청한 대로 분양 설계, 동호수 배정해줘야 되니까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즉 분양 신청 받아서 원하는 평가에 맞춰갖고 분양 설계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분양 설계에 따라서 누가 분양받을지 분양 대상자, 또 2번 분양 대상자 분양받게 될 대지 건물의 추산액, 그거를 분양가, 정확하게 하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3번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라고 그래요. 보류지 중에서 일반 분양에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니까 그거를 채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류지, 채비지 개념 또 똑같이 나오고요. 그게 일반 분양에서 공사비에 충당하니까 그 일반 분양할 때 가격, 일반 분양가. 그래서 2번은 조합원 분양가, 3번은 일반 분양가. 그다음 4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럼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니까 그거를 종전가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조합원 분양가하고 4번의 종전가, 그거의 차익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양가는 10억, 종전가는 8억, 그럼 청산금 2억, 이거죠. 그러면 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3.3제곱미터당 얼마? 3천만 원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전가는 언제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종전가는 비싸집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하죠. 그래서 종전가는 언제 기준이에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기준 가장 낮은, 제일 비싸게 산정합니다. 제일 비싸게 산정해줘야 조합원한테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 5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 공사비가 총 얼마인데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시기. 그럼 사업비가 500억인데 조합원이 1000명, 그럼 조합원 1인당 5천만 원씩 사업비를 분다. 그래서 그 부담금 하고요. 그 위에 그 청산금, 아니 분양가하고 종전가의 차이, 청산금에다가 사업비 분담, 그거를 합쳐갖고 조합원 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전가 8억, 분양가 10억, 사업비 5천, 그럼 2억 5천 내야 새 아파트 분양받는다. 그 얘기고요. 그럼 역시 관리처분계획도 분양 신청받아갖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기 전에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들 하세요.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뭐가 똑같은 거냐? 입체한지 신청 기간하고 똑같다. 입체한지 신청이나 분양 신청이나 다 아파트 달라고 신청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럼 분양받으려면 그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분양 신청한 거를 모아갖고 시행자 관리처분 계획으로 작성해서 행정처한테 인가, 사인 받고 그 인가 받은 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해 준다. 이게 관리처분 방식. 그럼 그 밑으로 갑니다. 공급 기준.
그럼 무조건 건물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고요. 주택을 공급할 때도 주택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 공급 기준도 직접 정합니다. 역시 1주택 공급이 원칙 한 개만 줍니다. 1주택 공급이 원칙. 그런데 얘는 주택을 주로 분양하다 보니까 공급 기준이 또 버라이어티하게 쫙 나오죠. 자, 1번.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거기서 키워드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즉, 공유자 수만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럼 원칙은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 그런데 그중에서 예외는 뭐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1토지.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시도 조례로 정하면 공유자 수만큼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어요. 역시 투기가 아닐 때. 그래서 3번 먼저 보면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이거나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그 옆에 환지 계획하고 맨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시 1번이 논점인데 또 하나 1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그것도 개발법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논점이죠. 무슨 사업만? 재건축.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는 재건축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재건축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닦은 거 같은데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세종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원칙대로 한 개만 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종전토지나 건물의 가격, 그 가격 동그라미, 그걸 종전가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 동그라미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종전가가 비싸면 뭐 몇십억이요? 종전 면적이 넓어 막 100평. 그럼 원칙대로 한 개만 주면 큰 거 하나 줘야 되는데 요새는 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형 대신 두 개로 쪼개고 중형 하나, 소형 하나, 소형 하나, 소형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로 2주택으로 쪼개갖고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1주택은 무조건 60이하 소형주택 하나 더 붙여주죠. 그럼 60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이요?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 그럼 취득하자마자 팔아버리면 투기니까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간은 못 팔게 전매를 제한합니다. 또 4번에 3주택 3개까지 줄 수 있다. 요거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일 때 재건축사 딱 끊고요. 과밀억제권역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은 3개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개. 그런데 다만 역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제외. 원칙대로 1개. 그러면 주택의 공급 기준 얘는 막 버라이어티하게 1주택부터 그냥 쫙 나옵니다. 그거 다 되는 게 무슨 사업? 재건축. 그래서 주택의 공급 기준에서는 재건축 갖고 맨날 물어봐요. 재건축은 원칙은 1주택이요. 근데 종전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으면 2주택.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은 3주택.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소유한 만큼 다 줄 수 있다. 분양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항상 과밀 억제 권역이든 아니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무조건 1개만 줍니다. 그 투기 못하게 지정한 거니까 무조건 1주택.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하루 5번. 이전고시 그걸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 그래요. 정비법에서 시행자는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동그라미 토지 분할 동그라미 절차를 거쳐갖고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 처분 계획대로 분양합니다. 통지 동그라미 통지하고 분양받을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동그라미 이전하고 고시합니다. 그 절차 측량하고 분할하고 통지하고 이전. 그게 그냥 27일 때 기준. 그래서 지체 없이 절차대로 분양을 해주게 되고요. 역시 분양 처분의 효과도 이전고시 다음날 분양받은 효과가 발생. 그래서 밑에 효과 1번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또는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새 아파트의 소유권 언제 취득?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하게 되죠. 항상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그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의 권리도
새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로 다 따라옵니다. 이동.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저당권 같은 권리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그대로 따라온다. 그죠? 그래서 권리가 싹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가하고 종전가의 차액, 청산금도 이전 고시 다음날 확정. 그래서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지급한다. 딱은 구역.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다음날. 그럼 반대급부 돈도 언제 확정? 이전 고시 다음날 확정.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관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갖고 따로 정했으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그럼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게 한마디로 뭐 하는 기간이요? 공사. 공사하는 기간 동안 청산금 미리 나눠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거를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그럼 예를 들어 종전가 8억, 분양가 10억, 청산금 2억. 원칙은 이전 고시 다음날 한 방에 2억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한 방에 낼 수 없으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미리 나눠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를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두 개요.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했을 때. 그 다음 밑에 분양 등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전 고시 다음날 이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원인은 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비법. 정비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 역시 민법 187조. 등기 없이도 소유권 다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부터 해야 되고요. 그 등기까지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분양 등기 다 해주게 되죠. 그래서 밑에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 신청하고 분양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공사하려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분양하고요. 그다음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역시 지체 없이 등기까지 해줍니다. 저희 정비법은 지체 없이 분양, 지체 없이 등기.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뭐 한두 세대 짓는 게 아니니까 만 세대 되는 아파트를 며칠 내 분양하고 며칠 내 등기해주라 강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분양, 지체 없이 등기. 그럼 좀 전에 환지 처분은 60일, 환지 등기는 14일.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니까 구분하라고 비교하라고 거기다 다 옆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60일 14일.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분양,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그럼 시행자 지체 없이 해주는 이 분양 등기, 얘도 성격은 뭐냐? 보존 등기.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최초라는 등기. 그래서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등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밑에 타등기 제한, 이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 일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외도 없어요. 이유는 기존 건물 다 못했어요? 철거. 기존 건물 다 철거했으니까 여기서는 기존 건물 팔아먹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다른 등기가 제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환지 처분, 분양 처분 싹 비교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정비법 이어서 보겠습니다.